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972만원이고요. 플러스 11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종목이 조금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이 조금 불확실해가지고 한쪽으로 이렇게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섹터로 좀 분산해가지고 거의 뭐 풀배팅 수준으로 지금 종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시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금요일에 미증시가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월 연준의장의 비둘기적인 발언이 나오고 나서 급등을 했다가 이제 좀 정신 차리고 보니까 금리 인하를 바로 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이제 살짝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조금 주변을 둘러보면서 눈치를 좀 보는 그런 느낌, 그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하루아침에 급등락하는 어떤 이런 급변하는 흐름이 나오기보다는 지금 많이 밀고 올라왔죠,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좀 매물 소화도 하면서 방향을 좀 탐색하고 그 다음에 방향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약간 횡보하는 느낌, 현재까지는 그런 느낌으로 보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국내 증시는 오늘 거래소는 미증시가 이제 약간 눈치 보기 하다 보니까 거래소도 거의 뭐 강보합권 정도로, 보합권 정도로 이제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은 여전히 선물을 3천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 코스닥으로 오늘 1,800억 정도 매수했네요.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강했는데요. 코스닥은 1.5%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에코프로라든가 이런 코스닥에 좀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대거 상승을 하면서, 에코프로 머티 종목은 진짜 신규주로 여기까지 왔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지금 엄청난, 이게 지금 그 상장할 때 시초가가 42,000원이었는데요. 지금 공모 안 받고 그냥 시초가에 바로 매수했다 치더라도 지금 5배나 올라와 있습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강한 종목이 계속 강하게 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 조금 특징적이었던 부분은 이 대주주 양도세 요건 완화, 이 부분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10억 이상이 세금 부과되는데요. 30억이나 50억, 지금 50억까지 이야기 나오는 것 같은데, 50억으로 완화시킨다는 이야기가, 완화 발표를 할 것이라는 이런 뉴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 대주주 요건 완화라고 이야기하니까 2차전지 쪽에 이 에코프로 같은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2차전지에 좀 굵직한 종목들이 대주주 요건 완화할 때 급등하는 느낌이고, 만약에 대주주 요건 완화가 안 된다 그러면 얘가 거꾸로 강하게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쪽에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걸 좀 큰 손들이 이렇게 매수하면은 금액이 10억 넘어가 버리겠죠. 그러면 이제 넘어간 부분은 세금 안 내기 위해서 매도하면은 그 매도 물량이 나온다, 이 걱정해가지고 이제 워낙 개인들이나 큰 손들이 이쪽에 많이, 2차전지 쪽에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그 대주주 요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기니까 바로 오늘 반응이 에코프로 쪽으로 강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종목은 이제 LS 머티리얼, 이 종목이 또 신규 상장해가지고 다시 또 상한가로 계속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머티리얼 이쪽으로 붙으면 이게 아마 2차전지 원재료 뭐 이런 쪽이지 싶은데, 이쪽으로 뭐 붙으면, 이런만 붙으면 그냥 막 올라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얘가 상한가 들어가고 그 다음 이제 에코프로 머티가 뒤를 따라서 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다,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주주 요건 완화, 이 부분이 재료로 인해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올라갔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 LMS 이런 종목은 개별 이 뭐 고온 초전도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뉴스 봤는데 이건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여기서 발견을 했습니다. 뉴스 이 급등할 때 봤는데, 이게
호진지 악진지 제가 판단이 안 돼가지고 그 포기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장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이 없어서 일단 상한가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뭐 기존에 그 강했던 네오셈하고 뭐 클리타스 반도체 이 부분 있죠. 그 CXL 반도체인가 이것도 솔직히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 온디바이스까지는 제가 이해가 됐었어요. 온디바이스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칩 설계하는 회사들 제주 반도체가 대장이었죠. 이런 쪽으로 가는 건 이해가 됐는데 그다음 또 뭐 CXL이 어쩌고 하면서 네오셈이 대장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게 왜 호전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자꾸 갖다 붙이는 것 같습니다. 뭔가 그래서 일단 반도체 중에서도 이쪽 종목들이 좀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섹터에 이제 그 네오셈하고 퀄리타스 반도체 얘가 온디바이스에도 들어가고 CLX인지 뭔지 여기도 들어가고 양다리가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또 그것도 있죠. 그 코리아 서키트 얘는 조금 처지는 느낌이네요. 대충 이런 느낌으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왔고요. 그 다음 이 뭐죠? 하이드로리튬은 지금 뭐 금요일 올라가고 나서 추가적으로 상승했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도 특징적이었던 게 그거 있죠. 와이드 플래닛 한동훈 관련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그 비대위원장을 맡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차출하는 건 기정사실인 것 같고 뭐 여튼 그런 기대감으로 해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정재 씨하고 그 술 먹고 사진 한 장 찍었는데 그 사진 한 장이 지금 점으로 계속 상한가 갑니다. 이거 무슨 뭐 이렇게 꼬리를 달아줘야 들어갈지 날지 생각을 할 건데 거의 점으로 계속 찍고 있습니다. 점 하고 그 하루 거래 정지됐고 너무 급등하니까요. 거래 정지하고 그 다음날 또 점이고 또 점이죠.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이 17,000 얼마 이게 아마 이 10이 발행된 금액 이 정도 선이었던 걸로 들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입장에서는 이제 이 안 그러면 이 밑에 있으면 그 돈으로 메꿔줘야 될 겁니다. 기한 되면 그 돈을 빌렸는데 이제 주식으로 전환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에서 이 가격 오면 전환이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전환 이런 쪽으로 했으면 그 뭐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뭐 얼마큼 왔고 여기 지금 들어간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냥 이제 상징적으로 한동훈 테마주의 대장이다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데는 들어갈 상황이 아니고 그 다음 이제 얘 등장하기 전에 대장이 대상홀딩스 우선주가 대장이었죠. 우선주 끌어올려 놓고 그 다음 대상홀딩스가 뒤에 따라가는 요런 그림이었는데 이쪽 여전히 강하게 따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강한 게 DTNCR로 이 종목이 강한데 이 종목은 그 직접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안 들어갔고요. 그리고 제가 금요일에 잡았던 종목이 태평양 물산입니다. 오늘 7% 정도 올라갔는데요. 여기서 수익이 조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동훈 관련주가 강했고 이건 아마 계속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안 팔고 그대로 지금 금요일에 제가 잡았었지 싶은데요. 오늘 7% 올라갔는데 그냥 그대로 보유 중입니다. 여기서 수익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뭐 한두 종목 올라가는 종목이 걸리네요. 걸리니까 거기서 수익이 나가지고 오늘 수익 난 거는 한동훈 관련주의 태평양 물산하고 그 다음에 그 제가 금요일에 자동차 관련주가 강하게 올라갈 때 잡았던 게 이거였죠. 동원금속 잡았었죠. 동원금속을 잡았는데 100만원까지는 못 잡았고 시간에까지 해서 한 80만원 정도 80만원인가 90만원 정도 잡았었습니다. 오늘 한 6.6%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요거 올라가면서 여기서 수익 해갖고 합쳐가지고 그 11만원 플러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원금속은 그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면은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거 여기 이 부분에서 보시면은 이 부분 올라갈 때요. 이때 제가 이 부분 때 여기쯤에서 그 한번 발견했었는데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이게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이제 여기서 잡았으면 좋았겠네 싶겠지만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냥 하루 올리고 그냥 누르고 올리고 이렇게 반복을 하더라고 계속. 그러다가 쭉 당겨 올리고 또다시 또 누르고 다시 당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도 한번 들어갈까 말까 막 하는데
눌려가지고 못 잡았는데 순식간에 촥 당겨 올려가지고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급등시켰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그런 장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느낌상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그래서 그 뭐 그냥 길게 보자 이러고 그 홀딩 해버려도 되는데 이 또 약간 누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요건 조금 그걸 했습니다. 이익 실현을 좀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3등분 해가지고 이익 실현할 때 제가 3등분으로 이익 실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동금속을 1882원부터 이제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882원이니까 여기 왔을 때 3분의 1 매도, 그 다음에 1922원이죠. 1922원이니까 여기쯤에서 올라갈 때 여기서 3분의 1 매도 해갖고 3분의 3분의 1에서 3분의 2를 매도하고 지금 나머지 3분의 1만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40만원 정도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이렇게 했던 이유는 여기서 계속 쭉쭉쭉 올라가기에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오늘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약간 밀렸기 때문에 쉬고 있죠. 그래서 자동차 관련 좀 쉬고 있는데 얘 혼자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 가야 되는 물량 소화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은 비중을 살짝 줄였습니다. 줄여놓고 다음에 또 만약에 조정을 받아서 좀 내려오면 추가로 또 더 잡으면 되겠죠. 오늘 3분의 1을 매도했으니까 요거 내려갖고 요 정도 오면 또 추가로 3분의 1을 더 잡아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올라가면 비중을 줄이고 내려오면 추가 잡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일단 이익 실현을 조금 했습니다. 동원금속은. 그 다음 제가 가진 것만 중심으로 설명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건설 관련해가지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생기면 건설주들이 오를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건설 관련주를 한미글로벌, 히림, SY, HD 현대인프라 이렇게 잡았는데 지금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싹 가버렸거든요. 그림이 살짝. 파월 연준 회장이 금리 인하를 이야기했는데 설마 하겠나 뭐 이런 느낌이 지금 싹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건설주가 조금 약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대체적으로 좀 밀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잘못 잡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가져갈 수가 없어가지고 HD 현대인프라 이게 이제 건설 장비 쪽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정리해버렸고요. 뭐 큰 손실 안 보고 그냥 정리했습니다. 약 손실에서 그냥 손절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한미글로벌 이 종목도 지금 차트상으로 너무 바닥에 내려와 있어가지고 약할 것 같아서 그래서 얘도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건설 중에 4종목 중에 힘없는 건 그냥 날리자 해가지고 HD 현대인프라 이거 매도해버렸고 한미글로벌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히림하고 SY를 남겨놨는데 SY는 우크라이나 재건하고 네옴시티하고 양다리 걸쳐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가져가는 거고요. 그 다음 히림은 네옴시티 쪽에 약간 특화된 그런 쪽 회사로 봅니다. 근데 주말 동안에 이스라엘에서 인질들을 이스라엘 군인이 5인 사격해갖고 사살해버리는 이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가지고 이 전쟁을 계속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멘 반군들이 홍해 쪽에 선박 무작위 공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 스터드 뉴스 다 아실 겁니다. 배가 이제 희망봉으로 삥 돌아가야 되니까 물류 운송 이래갖고 이제 해운주들이 급등하는 이런 식의 그림으로 연쇄작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해 두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스라엘이 조금 이제 인질 협상이라든가 휴전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쪽 느낌이 살짝 들어서 그래서 일단 두 종목은 남겨놨습니다. SY하고 히림하고는 워낙 바닥 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하기는 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더 지켜보자는 관점으로 두 종목은 그대로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무사는 말씀드렸죠. 한동훈 관련주로 해가지고 오늘 좀 올라갔는데 이건 계속 좀 더 가져갈 생각입니다.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동훈 법무장관이 법무부 장관 사퇴하고 그 다음에 직책을 맡게 됐을 때 기대감으로 해갖고 급등할 때 적어도 한 3등주 정도는 따라가지 않겠느냐. 1등주가 와이드 플래닛이고 그 2등주가 대상홀딩스 정도 그 다음에 3등주가 태평양물산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이건 좀 더 가져가 보자 해서 이제 홀딩 중이고요.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되네요. 그 다음 이글벳 이 종목을
저리독감 관련주죠. 이글벳을 아침에 바로 매도하고 그 중앙백신으로 갈아탔습니다. 이글벳을 팔고. 요건 왜 그렇게 했냐면 오늘 많이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조류독감은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데 심각하게 확 퍼지는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류독감은 약발이 떨어진 것 같고요. 주말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은 중국에서 돼지열병이 아주 심각하게 확산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돼지열병이 확산하면 이게 시간을 좀 지나고 나면은 중국 전역으로 퍼지고, 그 다음 이 백두산을 넘어서 북한에서 우리나라 이렇게 이제 넘어오는 그런 증상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넘어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뜻은 아니고, 중국에서 돼지열병이 계속 확산하면 돼지열병 그런 우려감 이런 걸로 해서 돼지열병 관련주가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조류독감은 약발이 약해도 돼지열병은 좀 충격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돼지열병 하면 돼지 하면 딱 두 종목입니다. 대성미생물하고 중앙백신 두 종목입니다. 근데 대성미생물은 국내용이고요, 주로. 중앙백신은 중국의 돼지열병 그 백신 수출 뭐 이런 쪽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중국의 돼지열병 확산 그러길래 그 조류독감은 이제 이미 함을 간 것 같고 이제 약발이 안 먹혀가지고 조류독감 터졌다 해도 뭐 이미 지금 한 20건 정도 나왔기 때문에 반응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근데 돼지열병은 좀 다르니까 그래서 일단 중앙백신을 100만원 오늘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글벳 매도하고 중앙백신으로 갈아탔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스맥 이제 한 5% 정도 수익이 났네요. 이거 제가 금요일에 이 단타 뉴스 뜨고 나서 여기서 잘 잡아가지고 위에 올려놓고 끝이 났었고요. 오늘도 하루 종일 들었다 놨다 계속 하면서 결과적으로 1% 정도 올라가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로봇 쪽에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 폐배터리 해체이기 때문에 2차전지 쪽으로도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 폐배터리 해체 관련해 가지고는 성일 하이텍이 거의 그 대장격으로 움직이던 종목인데, 정부에서 폐배터리 관련한 지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때 올라갔었죠. 이 목요일인가 그랬는데요. 아직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폐배터리 관련한 이 재료는 살아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종목 들어가기는 좀 그렇고, 스맥이 그래도 그 뉴스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종목 100만원 그대로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 더 홀딩해 볼 생각입니다. 매물 소화해 가면서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있고요. 그럼 대충 설명이 됐나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약간 조금 신경 써서 매매했던 게 뭐냐면 독감 관련주입니다. 이게 독감 관련주가 제가 봤을 때 국제약품이 가장 대장격이라고 봤습니다. 원래는 이게 아니었었어요. 원래 독감 관련주는 어떻게 움직였냐면 중국에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막 퍼지고 할 때 그때 움직이는 순서는 수젠텍이라는 종목이 대장격으로 강하게 움직였고요. 진단키트 이쪽이죠. 그 다음에 인공호흡기 관련한 메가이시스가 2등으로 움직이고요. 그 다음 따라간 게 국제약품이었었습니다. 제가 봤던 기준으로는 국제약품, 그 다음 경남제약이 또 살짝 따라가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솔직히 경남제약은 이게 빈대 관련해서 움직였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얘가 왜 독감인지 제가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아닌 것 같아서 뺐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난번 움직일 때는 수젠텍이 대장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 메가이시스 움직이고, 국제약품 움직이고, 그 다음 한국파마가 뒤에 움직이고, 뭐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근데 지금 좀 달라졌다고 봅니다. 인공호흡기 이거는 중국에 어쩌고저쩌고 수출 이거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 인공호흡기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거든요. 소아 독감 걸렸는데 인공호흡기가 막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닌데, 오늘 움직임을 제가 이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왜 이게 국제약품이 오늘 아침부터 막 밀려가지고 이게 많이 빠졌었습니다. 7%대 8% 정도까지가 갔다가 지금 보합으로 땡겨 올린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게 이렇게 왔던 이유가 아침에 메가시스가 확 빠져버린 겁니다. 들어올지도 제대로 못했죠. 이게 10몇 프로까지 빠져버렸습니다. 쭉 빠지니까 대장이 뒤로 쭉 밀리니까 놀래가지고 연거푸 그냥 얘도 같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지난번 올라갈 때 메가이시스 올라가고 그 다음에 국제약품이 올라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메가이시스가 뚝 떨어지면 대장 떨어지니까 뭐 난리 났는 거 싶어갖고 같이 던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쭉 빠졌고 저는 그냥 홀딩하고 가만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아침에 쭉 빠졌죠. 빠졌다가 조금 조금씩 들어올려갖고 거의 보합권까지 들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제가 봤을 때 독감 관련주는 이제 메가에스라든가 수젠텍 같은 이런 종목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제약 관련주 쪽에 감기약, 독감 그 치료제 쪽에 항생제라든가 감기약 쪽에다가 집중해가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독감은 지금 많이 번지고 있거든요. 날씨가 되게 추워졌잖아요. 아침에 제가 산에 운동하러 가는데 오늘 아침에는 산에 올라가 뛰는데 입에서 김이 팍팍 나올 정도로 되게 추웠어요. 몸에 이렇게 피부로 장갑 끼고 있는데도 손이 시려울 정도로 추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추위가 오고 나면 가뜩이나 독감이 지금 평년보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강한 추위가 지나고 나면 몸이 적응이 안 돼가지고 독감이 많이 퍼질 겁니다. 현재 포화 상태인데 감기약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여기서 독감 환자가 더 생기면 심각한 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약품 100만원 가지고 있는 데다가 오늘 추가로 더 잡았습니다. 그 한국파마 100만원 잡았고요. 지난번에 움직임으로 봤을 때 국제약품이 대장격으로 움직였었고 그 다음에 한국파마가 여기서 쫙 올라갈 때 이때 그 얘도 대장 느낌이 나는 정도로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잡았고요. 그 다음 마지막 종가에 광동제약 얘도 잡았습니다. 광동 그 진상화 상화탕 뭐 이쪽이죠. 그래서 얘도 오늘 강해 보이길래 개인적으로 봤을 때 독감이 퍼지면 제가 독감 관련주를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올겨울에 진짜 심각할 것 같아서. 지난번에 움직였던 뭐 위더스 제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삐리리한 것 같고요. 경보제약은 이거 마약 관련해서 한동훈 관련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또 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다 빼고 나서 보니까 독감 관련주 중에 가장 딱 세 종목만 꼽는다면 국제약품 1등이고, 그 다음 한국파마, 이 두 개가 어느 게 대응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국제약품, 한국파마, 광동제약, 이렇게 세 종목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종목을 추가로 한국파마하고 광동제약을 추가로 더 잡았습니다. 기존에 있는 종목에서.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제가 가진 종목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지금 제가 오늘 잡지는 못했지만, 잡고 싶었는데 너무 늦어가지고 못 잡은 종목. 주말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은, 미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줄이기 위해 가지고 항공유에다가 세액 공제 형태의 보조금 지급하는 거. 그러니까 그 2차전지 보조금 지급하듯이 이 지급하기 위한 세부 규정이 발표됐는데요. 이게 항공유에 그 있죠. 그 뭐라 그럽니까 그거. 바이오 연료를 섞어서 사용하는 바이오 연료를 쓰면 이 혜택을 주는 이쪽으로 그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연료가 지난번에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그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정유회사에서 바이오 연료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 법이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때 한번 들썩했었는데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그때 움직였는 게 뭐 어떻게 움직였냐면은 어디가 뿐노? 에코바이오가 대장으로 여기 있죠. 갭으로 떠가지고 에코바이오가 대장으로 움직였고요. 그러고 나서 이게 뭐 별로 소득이 없다 싶은 게 쭉 밀렸죠. 밀렸습니다. 그리고 제시케미칼이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근데 보시면 제시케미칼은 떴다가 밀리고 나서 뒤로 안 빠지고 조금씩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 그림이. 그리고 오늘 6% 정도 올라갔죠. 에코바이오는 여기서부터 뒤로 쭉 밀렸다가 4% 정도밖에 못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그때도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게 에코바이오는 그겁니다. 매립지에 그 쓰레기 버려놓고 나서 그거 매립해놓으면 거기다 뭐 가스 같은 거 발생되잖아요. 거기 메탄 가스 같은 이런 거 모아가지고 재생 연료로 사용하는 이쪽입니다. 이게 바이오 연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공유에 넣으려면 이 제시케미칼은 그 있잖아요. 팜유 같은 거 인도네시아에 농장 만들어갖고 생산해가지고 그걸 농작물 그걸 재료로 해가지고 만드는 팜유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뉴스에서 가장 적합한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제시케미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오늘 일찍 잡고 싶었는데 이게 참 움직임이 요렇게 가버리는 바람에 조금 요렇게 한번 눌러주고 가면 저 들어가려고 지금 줄 걸고 계속 기다렸는데 올라가니까 안 내려오고 계속 가버려가지고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요거는 이제 조금 조정 오든지 하면 이 매물이 많기 때문에 쭉 올라가기 좀 어려울 겁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쭉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 재료는 길게 봤을 때 괜찮기 때문에 미국의 보조금 지급 이런 거 하면 무조건 좋죠. 그래서 자금이 생기면 언제든지 매수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충 이런 정도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의 특징적인 그런 종목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설명이 조금 길어 시간이 조금 많이 잡아먹는데 앞으로 최대한 좀 짧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